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이번 시간에 이제 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제라는 건 뭐냐면 주체가 객체를 극하고 음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 그렇죠? 음량이 같은 거예요. 편자는 음량이 같고 정자는 다른 거죠. 자, 편제의 이 키워드 그럼 뭐라고 그래요? 키워드. 큰 재물, 욕취, 욕심, 욕물, 욕심을 내서 갖는 횡재. 그 다음에 사람으로 치면 아버지. 그렇죠? 또 편제는 또 뭘로 봐요? 처첩. 그렇죠? 남자한테는 처첩이죠. 근데 처의 에너지보다도 첩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 이거는 그렇게 보죠. 자, 첫 번째가 이제 편제의 비견입니다. 편제 비견. 요구 비중 실탈 낙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한자 나오잖아요. 이거 신경 쓰지 마요. 이거를 외워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만 알아두면 돼요. 자, 욕이라는 거는 편제라는 뜻이에요. 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취. 욕심 부리는 거예요. 편제는 한마디로. 우는 만날 우자예요. 비중, 비견을 만날 때, 편제가 비견을 만나면 이 얘기거든요. 실탈락혼. 혼이 빠져나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혼이 나간다, 이거, 혼이. 혼이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왜 그러는가 봐요. 편제는 욕취라고 그랬죠. 내가 욕심을 부리는 대상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걸 뺏기는 거거든. 자, 봐요. 내가 갑이죠. 요거는 편제죠. 근데 비견이 들어왔죠. 그럼 얘가 없을 때는 내가 목극토해서 이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 이거를? 뺏어가는 거거든. 뺏기는 거거든요.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게 뺏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지. 내 큰 돈을 뺏기는 거예요, 지금. 내 돈을. 나의 아주 이쁜 애인을 뺏기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봉수 박사님이 뭐라느냐. 혼이 다 빠져나간다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충격적인 일로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자, 욕제는 물질에 대한 과욕이며 집착으로 심지어 생명같이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요. 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목숨은 별거 아니야. 돈이 우선이야. 이런 게 이제 편제지향적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돈을 극탈당하면, 극탈이라는 건 억지로 뺏기는 거죠. 강탈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크게 위축되고 몹시 두려워하여 타락과 방황을 면하기입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게요. 100억 있는 사람이 50억을 손해를 보잖아요. 갑자기. 그럼 이게 이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50억이나 남아있는데도. 그죠? 그러니까 50억이 남아있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나한테 50억이 손해봤다는 것이 문제야, 이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격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술 먹고 방황하고 막 이래가지고 고민하고 병 나와서 잘못돼 버리고 이래요. 욕제는 비견을 가장 두려워하니 이는 채권자의 금전 독촉이며 재산의 손실로 생기는 정신적 위축과 공포다. 이 편제 입장에서는요. 이 갑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토 입장에서 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신으로 보면. 응? 관이라고 하면 안 되고 칠살이죠. 그렇죠. 얘 입장에서는 나를 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치는 거면 얘 입장에서는 이거를 뺏어오는 거고 얘는 얘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 그렇죠. 칠살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비견과 편제는 칠살과 편제의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를 볼 때는 이게 편제가 되고 이쪽에서 볼 때는 이게 칠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는요, 주체가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이게 다 틀려지죠. 그죠? 그 상관관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꼭 주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 훈련이 잘 돼야 돼요. 사주에서 볼 때 그러면 아주 디테일한 거를 관법이 나와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또 여기서 또는 부친의 질병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가세의 몰락으로 생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뭐냐면 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견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편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견이 온다는 거는.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럼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면 자식한테는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는 우상 돈줄이지 사실은. 왜? 그래서 편제인 거예요. 편제죠. 그러면 아버지 입장의 자식은 애물덩어리지. 7살이거든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부양해 줘야 되고 아들은 부모한테 빨대를 꽂고 있는 거지. 이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거란 말이야, 이게. 아버지가 죽어버렸으면. 이게 실제 심각한 거거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봐요. 응? 비참하지. 이거 고아가 되는데, 장가는 누가 보내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똥구생을 고생을 하든지, 엄마조차 힘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운이 들으면 별로 좋은 운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비중과 욕재는 상극작용이죠. 근데 모든 일이 돌발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 낙상, 맹장수술,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7살로 들어오는 구조는 갑자기 생기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편제 비견은 좋아 나빠? 일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어떤 손실이냐면 재산적인 손실, 아버지의 문제.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야. 이런 운이 들어왔어. 아, 아버지가 잘못되는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아버지 죽을 때 죽은 거지 뭐. 그죠? 지금 나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렸을 때 들어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10대 때 이런 운이 들어오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거든. 적어도요, 이런 운에 대운에서 이렇게 어렸을 때 두잖아요. 첫째 대운, 1대운, 2대운. 응? 첫째 대운, 두 번째 대운에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이렇게, 아버지 이때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위험해.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이때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죽을 사람이 살아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운이 오면 이때는 아버지가 힘들어진다. 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든지, 경제적으로 힘들든지, 이렇게만 던져주면 돼. 네. 그러면 거의 맞아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러면 자진신고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 사주조생에서도요, 사주에 보니까 인수가 없네. 여잔데 인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저 그 지장간에 하나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다 좋은데 이거는 엄마의 케어가 약하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잘해줘요. 그랬더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주 보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다 그러면 귀신 같겠지. 근데 살아있는데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우리 엄마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 살아있나 이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의 케어가 약하다 이렇게 하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 놓고 반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엄마가 병약하든지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서 도움을 못 받는다 이러면 셋 중에 하나가 정확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말의 장난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가 없잖아. 자주 셋 중에 하나는 맞으면 된 거지 뭐. 그죠? 자, 그 다음에